안녕하세요. 오아시스 의원 대표 원장 한재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젖입니다. 상담 중에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에 작은 돌기 같은 게 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지젖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젖에 대해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젖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마찰입니다. 피부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목, 겨드랑이입니다. 피부 마찰이 되면 우리 피부에 표피와 진피가 늘어나게 되어 폴립 모양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지젖입니다. 그 다음에 흔한 원인은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마찰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지젖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임신한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경우, 인슐린 저항성 체질이신 경우에도 지젖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젖은 단순히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흉터 없이 자국 없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 주로 지젖을 제거할 때는 CO2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CO2 레이저의 장점은 적절한 깊이로 지젖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 깊이가 얕은 경우에는 불완전 제거가 되고 제거 깊이가 깊은 경우는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적절한 깊이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지젖 제거펜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젖 제거펜으로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제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젖 제거펜인 경우는 끝에 침 부위에 플라즈마가 방출되면서 지젖을 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깊이로 제거가 어렵게 됩니다. 만에 하나 제거가 깊게 제거가 된다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상담을 거친 뒤에 지젖 제거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국이 크게 남은 경우는 아무래도 필요한 깊이보다 더 깊게 제거하게 되어 자국이 생긴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6개월 지나서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국이 첫 번째, 검은 자국인 경우에는 저출력 레이저인 토닉 레이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붉은 자국인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로 붉은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 피부에 페인 흉터처럼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프락셀 레이저로 박피하는 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젖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찰이 심한 부위 그리고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언제든지 지젖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술 때문에 지젖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지젖과 당뇨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지젖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젖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당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의 특징적인 증상인 소변을 많이 본다거나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 혈당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데요. 인슐린이 혈중에 증가하게 되면 피부 성장이 자극됩니다. 피부 성장이 자극되면 표피나 진피에 있는 섬유조직이 증식하게 되어 지젖 발생이 많아집니다. 네, 오늘은 지젖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고 손이 가게 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의원 대표 원장 한재웅이었습니다.